임플란트 하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니까 충치도 없고 이제 끝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더 골치 아픈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공치아니까 좀 대충 관리해도 되겠지? 이미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가 또 문제야? 그 생각은 오늘로 끝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안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간단히 말하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임플란트 자체는 티타늄 나사고 그 위에는 보철물이 올라가죠. 인공이니까 충치는 걱정이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감싸는 건 우리 잇몸과 뼈, 즉 사람 몸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느슨해지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잇몸과 뼈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의염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아프면 바로 알 텐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신경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큰 통증이 없어서 지나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연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치아와 뼈 사이에 있는 완충 장치이자 방어에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치주인대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 조직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진행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연치아는 미세한 감각이 있어요. 씹을 때 뭔가 이상한데 이런 감각이 빨리 오거든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둔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이상한데 하고 넘기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생기는데요?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기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염도 대부분은 치태에서 시작합니다. 치태가 쌓이면 세균이 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뼈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구조상 음식물이 끼기 쉬운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뿌리 쪽은 가파르고 보철물 쪽으로는 넓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경계면에 치태가 남기 쉬운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닦는데요 하셔도 사이에 음식물이 계속해서 끼게 되면 주의염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칫솔은 큰 면을 닦는 데는 좋은데 임플란트는 특히 사이사이 관리가 핵심이에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경계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치태가 쌓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각자 나는 어떻게 양치질을 하고 있는지, 치실, 치간 칫솔은 쓰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뇨처럼 전신 상태가 염증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잇몸 염증이 더 잘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과만 잘 다니면 끝이 아니라 전신 건강 관리도 같이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존재하는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똑같이 양치해도 어떤 분은 잇몸이 잘 붓고 어떤 분은 덜 붓습니다. 그만큼 잇몸이 세균에 반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원래 잇몸이 자주 붓는 편이다, 치주질환 병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후에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임플란트 주의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임플란트 주의염의 초기 증상은 자연치아의 치은염과 비슷합니다. 잇몸 자체에 피가 나거나 냄새가 나고 고름 같은 찝찝한 맛의 액체가 나온다고 하면 임플란트 주의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더 진행이 되면 임플란트 뿌리 나사를 통해 빠르게 염증이 퍼지면서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더 심한 잇몸 출혈, 구취, 고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시간 지나면 낫겠지가 아니라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피는 잇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방은 사실 원리가 단순합니다. 치태가 쌓이지 않게 만들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정기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초기에 티가 안 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잇몸 청소, 염증 체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집에서 잘 닦는데요 하셔도 치석은 집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잡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칫솔질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과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해 구강의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가끔이 아니라 루틴화예요. 특히 임플란트한 부위는 집중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딱 한 번 이 부위만큼은 내 손으로 지킨다, 이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는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흡연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임플란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연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혈압 등 전신 건강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잇몸 염증이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위염의 치료는 어느 단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스케일링, 염증 관리, 표면 청소 같은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서 더 나아가 뼈 쪽으로 진행이 되었거나 잇몸 안쪽에 염증 조직이 많으면 잇몸을 열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주변을 직접 청소, 소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뼈 이식이 필요하다면 뼈 이식을 통해 뼈를 채우고 봉합하기도 합니다. 주위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제거가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복 과정을 거쳐 재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크게 치료하기 전에 관리하자. 이게 임플란트 관리의 핵심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을 기억하셔서 정기적인 검진 꼭 챙기시고 집에서는 사이사이 관리를 루틴하게 만들어주세요. 자연치아도 관리하면 오래 쓰듯이 임플란트도 수술 후 관리만 잘하면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해서 심은 임플란트 진짜 오래오래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안재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